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코인 거래의 기초부터 실제로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방법입니다. 처음 화면을 켰을 때 어디를 보고 어떤 순서로 익혀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꽤 크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논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입니다. 실력보다 먼저 계좌가 새는 지점이 바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에 50만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막연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참고해 판단을 정리하는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바로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이 가장 무서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을 꽤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익혀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몇백만원 규모로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돈을 크게 넣기 전에 시장의 속도, 주문 방식, 익절과 손절 감각을 익히는데 꽤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 4가지 자산 가운데 하나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정말 쉬워집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약 2,66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대략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약 5,560만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원어치 비중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원 정도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숫자만 놓고 봐도 답은 꽤 선명합니다. 우리는 괜히 어려운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봤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시장을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이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처럼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까지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코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투자 효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한 선택지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작은 자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을 때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다루는 구조가 됩니다. 이미 수십억 자금을 굴리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능은 수익 확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게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편의성,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외 거래소가 훨씬 유리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이 기능이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자주 치는 분들에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누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체감 차이가 큽니다. 결국 남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만 해도 $100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흔히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0.05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실제 운용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이때 1회 거래에만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로만 220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번 놀라실 겁니다. 열심히 맞춰도 수수료가 먼저 계좌를 갉아먹으면 싸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조건에 가깝습니다. 방향을 잘 맞춰도 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곳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 여부가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단타에서는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자에겐 이 점이 꽤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전략을 쓰더라도 선택한 거래소에 따라 활용 가능한 폭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화 입출금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편의성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들어가면 결국 시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진입 타이밍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롱과 숏의 개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한 뒤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개념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먼저 롱부터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할 때 잡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강한 신호가 겹칠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 자체가 위로 미끄러지듯 이어질 때는 롱 포지션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장에서 힘이 붙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시장에서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상승이 더 강해질 수 있어 롱 진입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 흐름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재료가 나오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숏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롱과 반대로 내려가는 흐름을 수익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확인될 때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더 밑으로 밀리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승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질 때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밀어내는 강한 원인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으며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서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가 모일 때 잡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가 확인될 때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초보자도 거래 흐름을 훨씬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막연히 무서워하던 시장이 아니라 규칙을 갖고 접근하는 시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코인 단타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만 골라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선명하고 더 수익에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